네, 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주식 1타 강사들에게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상한가 스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황윤기입니다. 네, 2분기 첫 시장 4월 1일 시장을 보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주와 화장품주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코스피 시장 2,740달에서 강보합권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미국 PC 물가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는 좀 덜어냈지만 그간 많이 올라왔던 상승 피로도에 오늘 우리 시장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시장의 눈은 이번 달에 2,800선을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에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분기 시장 그리고 4월달 전략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또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깊이 있는 시장 이야기 이분과 함께 볼까요? 바로 급등주 1타 강사 김정현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전문가님. 최근에는 시장에 이 반도체 쏠림 주의보를 좀 울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반도체 위주로 참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막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죠. 반도체 종목들이 너무 잘 나가는 거는 또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는 그 열풍이 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올해 1월부터 아니면 뭐 작년 12월부터 반도체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소외감을 뭐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뭐 그 당시에도 뭐 거품이냐 아니면 더 갈 수 있냐 이런 얘기들과 논쟁들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이제 뭐 진행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또 지난주에도 강의를 드리면서 AI 반도체 그다음에 반도체 업종들의 랠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다.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새로운 키워드와 새로운 종목들을 찾아내고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동행을 하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또 상한가 스쿨을 하면서 여러 재료와 여러 업종, 여러 테마들도 나누고 했는데, 그중 특히나 이제 반도체 측면에서 제가 종목을 고르고 그 다음에 제시를 드렸었을 때는 이쪽 종목 안에서만큼은 승률이 100%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상한가를 간 종목들도 여러 개가 나왔었죠. 그래서 뭐 반도체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AI 열풍에 대한 이슈가 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뒤에서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에서는 또 새로운 기대감과 새로운 키워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몰빵을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이제 여러 다방면의 재료와 업종들이 좀 순환매를 보여줄 수 있고 지수 자체가 분위기를 좀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뭐 올라가는 섹터에서도 좀 같이 따라탈 수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서 준비할 수 있을 만한 뭐 이제 대체 다른 업종들, 이런 것들을 좀 골고루 이제 좀 편입을 하셔서 하나하나씩 돌아가는 순환매에 기대하고 보다 좀 차분하고 좀 인내심을 좀 가지면서 그렇게 이제 매매를 하면 그래도 충분히 좋은 성과가 잘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장은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코스피가 오늘 상승분을 장 마감 부분에 좀 빼놓긴 했지만 뭐 코스닥은 힘이 괜찮았었고, 그 다음에 뭐 무엇보다도 오늘은 뭐 이제 주도 업종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지금 뭐 제약주라던가 배터리, 그 다음에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이제 뭐 3파전을 좀 벌이고 있다라는 표현을 자주 썼는데, 오늘은 뭐 모든 업종들이 크게 뭐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에서 코스닥은 상승 종목의 개수가 더 많았고, 저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이번 주에 좀 좋은 흐름들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제가 제시드렸던 종목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준비를 했었던 종목들, 아직까지 이제 뭐 오늘은 크게 한타가 터진 종목은 아쉽게도 없습니다만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이제 수익 자랑을 할 수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같이 매매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충분히 더 이번 주 안에도 나와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자, 시장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미증시 안에서는 뭐 시장이어서 큰 굵직한 뉴스들은 없었는데, 앞서서 이제 언급해 주셨던 개인 소비 지출 지표 발표가 있었죠. 그리고 거기 안에서는 뭐 큰 내용들은 없었는데 컨센서스가 요 정도는 나올 것 같아. 뭐 거기에 이제 부합하는 정도의 흐름들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연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주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파월 연준 의장은 뭐 좋은 흐름이고 충분히 잘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금리 인하를 뭐 지금 당장은 서두를 필요는 없어. 뭐 이렇게 해서 약간 좀 중립적인 의견들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과거에 이제 뭐
애파적인 발언들을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조금 더 좀 경계심을 좀 가지겠었던 그런 발언들보다는 온도 차이가 좀 있었죠. 그래서 오늘 뭐 그런 내용들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개장 초에는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지수의 추이는 뭐 충분히 깨지지 않고 좋은 그림들로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증시 차트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는 오늘 좋은 상승분 이후에 좀 다시 좀 대밀리는 이런 그림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대략 뭐 2750포인트 부근에서 박스를 계속해서 좀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의 전고점 돌파에 이은 요 위쪽 흐름들을 지키고 있는 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꺾일 거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한번 박스 상단을 다시 한번 좀 치고 올라갈 뭐 가능성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전자라던가 SK 하이닉스는 뭐 여전히 방향을 깨트리지 않고 더 좋은 그림들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시초가 대비해서 좀 대밀리는 그림들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이 추세가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고, 오늘의 시초가는 뭐 다시 한번 또 신고가를 다시 한번 그 전고점들을 뚫어주는 최근의 신고가를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반도체 쪽의 견인 장세는 뭐 여전히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인한 시장의 좀 분위기 주도는 아직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외에 오늘 뭐 다른 섹터, 다른 업종 안에서의 순환매들이 좀 많이 나오고, 특히나 이제 오늘 중국 관련된 종목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중국에서 왔었던 샤오미 전기차 관련된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뭐 방산주 쪽이라던가 다방면의 재료주, 다방면의 테마주 안에서도 또 반응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시장이 방향을 위쪽으로 좀 잘 타고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뭐 전고점을 뚫는 행위라던가 아니면 이제 우상향 추이에 대한 뭐 투자자들의 좀 더 좀 확신들이 들어오거나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뭐 몇몇 주도 업종들이 지수를 끌고 가고 지수가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소외감을 느끼겠지만, 이런 분위기들이 이어지고 투자 심리들이 회복이 되면 다방면의 재료주들, 뭐 소형주들도 충분히 좋은 순환매를 보여준다, 뭐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가, 그다음에 기대했던 내용들이 하나둘씩 좀 나아주는 장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코스닥 지수도 뭐 지난주 3거래일 동안 밀려서 조금 좀 루즈한 시장이었지만, 오늘의 추세 분위기 전환은 저는 충분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뭐 3월 26일 날 만들었던 922포인트, 여기에 대한 전고점을 다시 한번 좀 돌파해주는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투자 심리는 더 올라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 혹은 뭐 그 전에 좀 뿌려놓고 준비를 했었던 아직 좀 덜 오른 종목들 안에서도 반응이 좀 많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들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나아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뭐 급등 종목들도 나오고 뭐 상한가 종목들도 많이 나왔죠. 저는 시장에 오늘 AI, 그 다음에 반도체 이쪽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새로운 키워드가 하나 좀 오늘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정확하게 좀 짚어드리고, 우리가 또 새로운 종목들 준비해서 다음 상한가 종목을 한번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안에 새로운 키워드가 발생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추가적인 랠리 지켜보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 함께 또 투자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특징주 짚어보면서 더 자세하게 시장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첫 번째로 저희 어떤 종목부터 얘기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개별 종목들 안에서 특징주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보통 뭐 삼성전자, SDI 뭐 이런 종목들을 이제 보통 이제 특징주로 처음을 좀 봤었는데, 오늘 그런 종목들에서 보다는 좀 개별적인 테마 혹은 뭐 이슈를 가진 종목들이 시장에서는 거래량을 좀 더 많이 가져가고 좀 특징주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산업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종목이 지난주 금요일 날 한번 또 급등을 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장중에 뭐 상한가까지는 아니지만 뭐 25%가량을 급등하고, 그 다음에 종가도 한 15% 이상 지켜주면서 마감하는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좀 키워드가 하나가 던져졌는데, 중국의 샤오미가 이제 전기차를 이제 좀 만들고 이제 좀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주문 제작을 받고 이제 이런 절차들이 있었는데,
생각을 했던 것보다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엄청 흥행을 좀 한 그런 상황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몇 분 만에 뭐 완판이 되고 그다음에 뭐 몇 개월치 동안 뭐 계속해서 찍어내야 그래야 이제 이번에 신청이 들어온 부분들을 좀 메꿀 수 있다. 이런 뉴스 기사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요거 테마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럼 이제 샤오미가 전기차를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납품을 하는 기업이라던가 그런 건 이제 직접 수혜주가 될 것이고 아니면은 샤오미가 전기차를 만드는데 연결고리를 가져갈 수 있는 뭐 이제 한번 다리를 거친다 하더라도 관계사로 이제 포함이 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 지수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개별 종목들 안에서는 좀 찾아 나서기 시작한 게 좀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이라던가 우리 산업 홀딩스라던가 이런 기업들도 이제 거기에 이제 좀 포함이 돼서 오늘 뭐 강세 흐름들이 나왔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좀 상징적인 종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테마가 계속 지속이 되느냐 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먼저 대장 역할을 했었고 가장 먼저 뚫고 올라온 그런 종목들이 이제 대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샤오미 전기차 관련된 내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이 우리 산업이라는 종목을 이제부터 이제 팔로잉 해놓고 그다음에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하고 분위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할 때 좀 많은 내용들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 산업에 좀 후속으로 볼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도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뭐 잘 따라오시면서 우리가 지금은 약간 좀 이제 좀 어떤 종목과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보시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종목 공략에 대해서는 강의 시간 때 하나씩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산업 말씀 주셨고요. 오늘 16.66% 상승하면서 19,540원에서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이 샤오미의 첫 전기차가 출시 30분 만에 5만 대가 넘게 주문이 됐다는데요. 자, 5만 대라고 하면은 굉장한 또 숫자기는 하네요. 이 전기차에 히터 공급한다고 밝혔던 우리 산업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급등세 보이고 오늘 장중에는 25%까지 급등세 보였던 우리 산업이었습니다. 이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도 좋을 것 같다 하셨고요. 또 후속주 어디일지 말씀 주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또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궁금하네요. 그 다음으로는 어떤 종목 말씀 주시고 싶으실까요? 네, 또 알게 모르게 잘 올라가는 종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요즘에 또 K방산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이제 방산 기업들이 엄청 좀 잘 올라가죠.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약간 방산주를 테마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빅텍이라던가 아니면 뭐 스페코라던가 한일단조라던가 요런 이제 좀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막 북한이 도발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처음 반발을 하고 이제 약간 좀 테마성 뉴스성으로 좀 들어왔었을 때 그때 이제 방산주들이 테마로서 급등하는 경우들이 나왔는데 요즘에 K방산주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테마성 느낌보다는 실제로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들이 굉장히 좀 잘 풀리고 있는 상황이고 매출이라던가 영업이익이 많이 올라가고 있으면서 시장에서 또 점유율을 좀 막 차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무기를 잘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수출을 하고 거기서 거둬들이는 성과가 이제 잘 나오고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는 그런 기업들이 요즘엔 또 K방산주라고 해서 시장의 또 분위기를 좀 잘 올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방산주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상한가 스쿨을 통해서 혹은 제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언급을 드린 적이 있죠. 3월 초반대로 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 종목은 충분히 같은 이슈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좋은 내용들이 기대가 되는데 주가가 좀 덜 올라갔습니다라고 소개드렸었던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폴란드 수출 이슈가 있었을 때 이제 새로운 K방산주로 대장 역할을 했었던 그런 종목들이죠. 근데 요즘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LIG 넥스원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분위기를 막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로 올리고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K방산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많이 커졌습니다. 요즘에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좀 많이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보여주는 쌍끌림 매수 수급들도 여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제시를 드리고, 이제 야금야금 분위기 잡고 한번 눌렀다가 다시 잡고 이제 오름세 보여주고 하면서 대략 한 25% 정도의 상승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고점을 뚫고 그다음에 열심히 좀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52주 신고가나 아니면 최고 신고가가 나오기에는 조금 힘을 좀 더 써야겠지만 지금 현대로템에 대한 앞으로의 또 전망이라던가 흐름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같이 보고 그다음에 담으셨던 분들은 또 수익을 축하드리고 저는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전고점도 뚫고 그다음에 4만 원 돌파 이후
이후에 더 강한 흐름이 나오는지를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시장의 키워드가 되기도 하죠. 혹시나 이제 현대로템을 제 방송 통해서 듣기는 했는데 놓치셨다. 아,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놓치셨다. 혹은 이제 나는 오늘 처음 들었다라고 하셔서 좀 아쉬우신 분들은 제가 이따가 강의를 통해서 현대로템을 놓치셨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어떨까요? 이런 것들도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한번 또 이제 하나씩 또 풀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자, 3월 7일에 추천해 주시고 예상하신 대로 25% 급등한 현대로템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었고요. 4월 첫 거래일인 오늘은 3.26% 더 상승을 했습니다. 충분히 좋은 재료들 갖고 있는데 주가는 아직 좀 주목받지 못했다라고 하셨는데 앞으로의 전망들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시니까요. 긍정적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인데요. 이 노란톡방 안에서 우리 전문가님들이 실시간으로 장 대응해주고 계십니다. 좋은 정보들, 좋은 뉴스들 전달해주고 계시니까요. 카메라 앱 키셔서 이 QR코드 대신 다음에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특징주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또 어떤 종목 말씀 주고 싶으실까요? 네, 뭐 자랑을 좀 많이 했었던 종목인데 네. 메가터치라는 종목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2월 달에는 또 반도체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3월 들어서는 이제 또 배터리를 좀 많이 해서 그리고 또 좋은 결과치를 좀 냈었죠. 전고체 배터리 종목으로 제가 히든 종목으로 소개를 시켜드렸던 메가터치라는 종목인데 뭐 처음 제시를 드리고 20% 이상 뭐 25% 가량 이제 바로 급등이 나와서 좀 기분이 좋았던 종목입니다. 근데 저는 이 종목이 아직 끝이 안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더 소개를 시켜드려도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제가 지난주 장중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좀 제시를 드렸던 종목인데 충분히 원하는 목표가까지 좀 가주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해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또 이제 특징주로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차트를 좀 바로 보도록 할게요. 메가터치가 뭐 좀 조정 구간들이 좀 나오긴 했지만. 오늘 그다음에 지난 금요일 날 거래량을 다시 바닥에서 늘리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추이와 그다음에 추세를 좀 바꾸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수익 실현을 했었던 이 첫 언덕에 대한 매물대를 전부 소화를 한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힘이 조금 더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오늘 장 마감하고 시간의 거래를 보니까 좀 많지는 않지만 1%가량 또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소폭의 또 갭상승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또 좀 빠르게 붙는 수급 현상들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합니다. 차트를 전반적으로 이게 좀 넓게 펼쳤었을 때 메인 매물대는 이번에 이제 하단으로 이탈하기보다는 지지를 받고 돌리는 역할들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6,000원 구간에 이제 한 가지 이 지난 언덕과 과거에 쌓여 있었던 이 언덕의 매물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좀 소화를 해내야 되는데 충분히 지금의 추이와 분위기를 본다라고 하면은 돌파가 될 것 같습니다. 6,000원 위쪽으로 올라서는 구간에서는 과거에 이제 하루 만에 또 막 15%, 16%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한번 또 잘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내일 이후에 또 이제 추가 돌파가 나오면은 같이 보시고 매매하셨던 분들은 호가창을 또 띄워놓고 한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그다음에 뭐 지난 금요일 2차전지 전반적인 종목들의 분위기가 막 올라오는 그림들은 아니었는데 뭐 충분히 좋은 위치를 좀 먼저 선점을 했고 그다음에 테마성으로도 혹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반도체 쪽이라도 연결고리를 좀 지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한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000원이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단기적으로 7,000원 조금 아래 구간대까지도 좀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하셔서 이 종목도 같이 하신 분들 그다음에 새로 보시는 분들도 눈여겨보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고체 배터리 모멘텀 가졌는데 바닥에 있는 종목들 제때 매수해야 한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 주셨죠. 메가터치입니다. 오늘 2시 구간부터 상승세 보이면서 4.59% 상승하면서 장 마쳤고요. 시간의 거래에서 1%대 더 갔다라고 합니다.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어요. 긍정적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종목 더 듣고 전문가님 강의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어떤 종목 말씀 주고 싶으실까요? 네, 뭐 제가 항상 마지막 종목은 약간 좀 스포 느낌으로 네. 종목을 좀 준비를 하죠. 네. 오늘 뭐 상한가 종목도 있었고 뭐 급등이 많이 나간 종목들도 있고 한데
유독 오늘 빅데이터 관련된 그다음에 이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좀 많이 보였습니다.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정부 정책에서 빅데이터 사업 얘기가 나왔었을 때도 이제 뭐 데이터 솔루션이라던가 아니면 모아 데이터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테마를 이제 이뤄서 또 급등을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AI 빅데이터, 데이터 센터 관련된 얘기들이 오늘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소폭의 상승이 아니라 하루 만에 상한가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랑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의 랠리가 나오면서 AI 열풍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게 이제 반도체 쪽으로도 이제 막 많이 기울어졌었는데, 오늘 또 이제 빅데이터 사업 쪽에서 새로운 키워드들이 그다음에 AI 열풍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좋은 액션들이 또 나왔고, 그게 이제 오늘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기업의 상한가로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좀 연결고리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AI 열풍 혹은 이제 광풍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가치평가로서 갈 수 있을 만한 느낌이 아니라 시장의 심리가 어디까지 이어지고 지속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반도체 종목들도 지금은 뭐 다음 분기에 뭐 그 다음 분기에 이제 실적이 개선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은 있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뭐 이제 펀더멘털 자료들을 가지고 계산을 적정 주가를 계산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다 넘어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반도체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한편으로 이제 좀 테마형 성향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려고 한다면은 지속되는 모멘텀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흐름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자극제, 재료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오늘은 데이터 센터라는 이슈가 새롭게 이제 부각이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반하는 뭐 상한가 종목들, 뭐 데이터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나와주면서 이 열풍과 이 광풍을 계속 이어가 줄 만한 좋은 또 자극제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쪽 테마와 뭐 AI 반도체의 열풍은 너무나도 강하죠. 그래서 이쪽을 우리가 무시를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올라간 종목들이 더 가는 시장이긴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종목들을 매수를 막 적극적으로 하라고는 저조차도 이제 좀 얘기를 드리기가 어렵죠.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새로운 이슈가 나오고 강한 키워드가 나와서 바닥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이쪽 업종과 이쪽 섹터와 이쪽 테마에 새로운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회로 삼아서 충분히 미리 선취하고 강하고 빠른 수익의 기회로 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제가 AI 반도체 종목들을 제시드리고 상한가 종목들이 제법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새로 나오는 키워드들을 우리가 잘 녹여내고 이쪽에서 잘 뽑아내서 좋은 결과치들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똑같은 전략 입장에서 봤을 때 오늘 그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슈는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시장에서 이제 노출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솔루션 한번 딱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데이터 솔루션의 오늘 움직임을 보면서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을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또 이제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고 저랑 같이 새로운 좋은 종목들을 한번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데이터 솔루션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상한가 가면서 7,630원으로 장 마쳤고요. 데이터 솔루션이 왜 움직였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움직일 종목들, 새 키워드를 어떻게 하면 잘 녹여내고 또 뽑아낼 수 있을지 수업 안에서 또 풍부하게 말씀 준다고 하십니다. 집중해서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본 방송 이후에 이어지는 무료 방송까지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자,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메뉴 상단에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저희 상한가 스쿨 홈페이지 보이시죠? 들어오셔서 전문가님들 얼굴 밑으로 쭉쭉 내려오시면은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버튼 하나 보입니다. 이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이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8시부터 진행됩니다.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배너도 있는데요. 이 배너 누르시면 전문가님이 직접 함께 장 대응해 주시는 노란톡으로 연결됩니다. 이 노란톡까지 눌러서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월요일에도 투자 공부하는 당신이 위너입니다. 밑줄 짝짝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토마토TV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급등주 1타 강사, 여러분들의 주식쌤 김정엽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또 4월 첫 번째 거래일이 또 시작이 됐죠. 시간이 굉장히 좀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상한가스쿨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첫 인사를 나누고 그랬던 게 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뭐 한 3개월 정도가 지나갔고 우리는 또 이제 새로운 2분기를 또 준비를 하게 됐죠. 그동안에 제가 또 상한가스쿨이라는 타이틀에 맞춰서 또 좋은 종목들과 특히나 이제 상한가 종목들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사실 좀 더 많이 이제 좀 발생을 해가지고 저도 굉장히 좀 뿌듯하고 만족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2분기에도 또 좋은 종목들, 그 다음에 좋은 재료와 강의들 많이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나름 먹거리는 좀 많이 나와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 어떤 키워드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순위를 좀 매겨보고 우리가 이제 그럼 원픽으로 준비해야 될 종목이 그 다음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넘겨주시고요. 오늘 시장의 키워드 사실 앞서서 제가 특징주들을 통해서 한 번씩 좀 풀어드렸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일단은 샤오미 전기차 관련된 종목이 첫 번째 강세를 좀 보여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K 방산주 오늘 사실 현대로템으로 이제 좀 풀어드리긴 했지만 저는 뭐 오늘 급등이 나온 뭐 소형주들보다도 이 방산주에 대해서 좀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항상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그다음에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를 강조를 드리고 좀 좋은 거는 뒤에 좀 아껴놓는 그런 타입인데 오늘 시장에서는 AI 데이터 센터의 이슈가 시장에서 가장 큰 키워드가 됐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하나 둘 소개를 시켜드리긴 할 건데 여러분들이 또 저의 의견에 또 맞춰서 그다음에 제가 제시드리는 종목에 맞춰서 같이 이제 매수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당연 1번보단 2번을, 2번보다는 3번을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뭐 첫 전기차, 샤오미의 전기차가 나왔습니다. 요즘에 이제 테슬라가 힘을 좀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의 점유율이 좀 많이 빠지고 중국 판매량이 많이 좀 떨어졌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 우려감으로 또 내려오면서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가 열기를 막 보여줬을 때 테슬라가 지속적으로 빠졌었던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죠. 근데 이번에 중국 시장에서 좀 중국 경기도 살아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뭐 중국 소비주도 오늘 화장품 종목들이 또 많이 올라가기도 했죠. 거기에 맞춰서 샤오미가 전기차를 출시를 했는데 SU7이라는 모델이 출시된 지 30분 만에 주문량이 엄청 폭발을 해버리고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한 그런 이제 좀 테마가 됐죠. 중국에서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어버렸고 이거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 앞으로 시장에서 점유율이 올라갈 것 같아. 이런 해석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 안에서 이제 샤오미 전기차랑 연결고리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오늘 또 급등을 했죠. 우리산업이라는 종목을 아까 이제 특징주를 우리가 체크를 했습니다. 우리산업 같은 경우는 샤오미 전기차에 들어가는 뭐 히터 부품을 공급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그동안엔 거래량이 거의 보이지 않는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하루 이틀 급등을 통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또 강한 시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뉴스를 한 번 더 좀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샤오미 전기차에 미국은 긴장을 하고 있다. 테슬라가 인도량에 이제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뉴스 기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샤오미 전기차 주문이 폭주를 했다.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뉴스죠. 경제지표는 미국의 경제지표는 우상향하고 있고 베이징에 봄이 오는 건가? 뭐 이런 이제 뉴스 기사들도 또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샤오미 전기차 출시 4분 만에 1만 대가 팔렸다. 그러면 이런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뉴스 기사들을 보니까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이제 대륙의 실수에서 이제 샤오미 전기차가 이제 과거에는 약간 좀 이런 그 우롱을 좀 받았었는데 포르쉐 대항마로 샤오미 전기차 인기가 폭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출고 시기에 맞춰서 좀 히트를 쳤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번에 맥스 모델 같은 경우는 배터리 한번 완충 시에 최대 800km를 달린다. 굉장히 좀 강하죠. 최고 시속은 265km까지, 그 다음에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제로백은 2.78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포르쉐 타이칸 터보의 대항마로 꼽힌다라는 평이 나왔다. 이게 뭐 중국 사람들이 얘기한 건지 아니면 이제 뭐 다른 국가에서 이제 평가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샤오미가 지난 28일 저녁부터 온라인 주문을 받았는데 24시간 만에 사전 주문이 8만 9천 대 가량이 몰렸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연간 20만 대 생산 능력을 가진 공장을 짓고 전기차를 공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영기업 베이징 자동차 그룹과 협업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좀 샤오미에서 출시한 전기차들이 또 시장에서 좀 분위기를 끌고 있죠. 그리고 요즘에 제가 배터리 종목들을 보면서 이게 이제 업황의 확실한 개선이라기보다는 2차 전지 배터리 안에서도 약간 좀 테마성 바람이 좀 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LFP에서 전고체로 넘어가는 이런 흐름들도 좀 보셨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새로운 테마가 좀 불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샤오미 전기차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고, 오늘 앞서서 보셨던 우리 산업과 더불어서 경창산업이라는 종목도 오늘 장중에 종가가 25% 거의 뭐 준상한가에 달하는 그림이 나왔고,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는 제가 이제 확인을 했었던 시간에서는 6시까지는 체크를 못했지만 남은 공백들을 채워주면서 상한가에 또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샤오미 전기차를 생산하는 베이징 자동차 그룹에 이제 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각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샤오미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은 뭐 한 번에 눌림 구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전고점을 뚫는 행위들은 충분히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관련된 이제 대장주가 이제 날아가면은 시장에선 그 테마에 맞는 그 다음 후속주가 누군데 이렇게 이제 찾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살짝 반응을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가 저는 다음 화면으로 좀 넘겨볼게요. 상신브레이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상신브레이크도 우리나라 이제 뭐 2차 전지 이슈가 있었을 때 잘 좀 튀어갔었던 그런 종목이죠. 샤오미는 중국의 그 장성기차와 협력을 하여 전기차 생산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 상신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부품을 납품 중인 관계사다. 오늘 장중에는 소폭 반응이 나오긴 했지만 이제 뭐 다시 좀 대밀리는 그림들이 나왔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바닥에서 뚫고 올라가고 그다음에 고점을 뚫고 위쪽에서 버티는 음봉이기 때문에 이 음봉이 이제 뭐 다시 한번 자리를 잡는 모습들과 이 구간에서 좀 쉬어가는 거래량 없는 그런 패턴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후속 종목으로 한번 기대를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나는 아예 바닥에서 이제 좀 조금 뒤늦어도 좋으니까 아니면 반응이 조금 짧아도 좋으니까 좀 안정적인 스타일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남전자라는 종목도 제가 이제 샤오미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을 검색을 해보고 내용들을 이제 좀 수집을 해보고 찾아보니까 이 종목도 이제 좀 언급이 되더라고요. 중국의 장성기차와 협력하여 전기차 생산 계획을 또 발표를 했었는데, 샤오미가 아남전자 같은 경우는 커넥티드카 기술이라던가 원격 업데이트 서비스를 이쪽에다가 제공 중인 관계사다. 그 시장에서 이제 좀 부각이 좀 덜 된 느낌이죠. 과거에는 바닥에서 이제 윗꼬리들 나오면서 돌파에 대한 액션들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바닥에서 이제 재차 두 번째 파동을 준비하는 그런 추이로 기술적 분석이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남전자도 오늘 주가가 크게 좀 부담이 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반응은 나왔지만 재차 좀 쉬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좀 눌린 구간에서 좀 매수를 같이 좀 보시고 준비를 해보셔도 후속 종목으로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좀 가벼운 마음으로 체크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나는 이제 뭐 두 번째 키워드와 세 번째 키워드들도 들어볼래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뭐 관심 종목 정도로만 메모를 좀 해보시면 좋겠죠. 자, 오늘은 볼 내용들이 좀 많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아서 키워드를 3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방산주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사실 방산주는 방송을 통해서 3월 초에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강의를 좀 해드렸죠. 우리나라 이제 K 방산주가 요즘에 분위기가 좋아지고 호재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론은 그거거든요. LIG 넥스원이랑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요즘에 신고가 쓰면서 너무 잘 가고 있는데, 같이 얻어갈 수 있고 분위기를 같이 탈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얘네 둘의 독주가 너무 두드러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후속주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접근 관심이었고, 그다음에 우리는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으로 충분히 또 좋은 결과치를 내고 있었죠. 자, LIG 넥스원 한번 볼게요. 요즘에 또 그 롯데 직원들한테 롯데월드를 통으로 막 빌려준다 이런 뉴스 기사들도 막 저도 이제 가끔 보고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뭐 그만큼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재무제표의 개선도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또 무기 수출이 굉장히 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분위기가 상당히 좋죠. 2024년도는 바닥에서 최근에 최고점 대비해서 대략 84%가량의 주가 상승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요즘에 추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2024년도에만 저점 기준 고점까지 80%가량의 상승률이 나왔는데 이 흐름은 2023년도, 2022년도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림이죠. 그만큼 이제 테마성 그림이 아니라 지속적인 가치 성장과 그다음에 주가의 상승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뉴스 기사들. 요즘에 방산주들이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알게 모르게 언제 이렇게 올라갔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일단 우리가 과거로 거슬러 가서 뭐 이제 뭐 폴란드의 이제 뭐 K9 전차라던가 우리나라 이제 많은 무기들이 수출이 잘 되고 있다, 잭팟이 터졌다 이런 뉴스들은 다들 많이 참고를 좀 하셨었죠. 그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 뭐 그 당시에는 이제 급등주가 되기도 했었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뭐 야금야금 계속해서 주가를 좀 키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뭐 수출 쪽에서도 그렇고 정부 쪽에서 지원 부분도 그렇고 분위기들이 계속해서 좀 좋아지고 있어요. 2023년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무엇이 담겼느냐. 그래서 여기를 이제 보면은 다음 화면을 볼게요. 2023년도에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거는 여기 아래쪽에 방위산업 분야 신설 및 관련 기술 신규 지정을 했다. 그러니까 원래는 현행 내용이 뭐였냐면은 뭐 지능정보 로봇, 탄소 중립 등 13개 분야가 이제 그 신성장 원천 기술 범위에 이렇게 포함이 됐었는데 이 범위 안에다가 이제 범위를 좀 넓혀서 여기 안에다가 우리나라의 K 방산 산업도 추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그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나라가 이제 좀 앞으로 키워야 갈 이제 신성장 사업으로 방위 산업을 이제 인정을 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2024년도 1분기 때 나왔던 내용들인데 여기와 이제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수은법이라고 하는 좋은 이슈들이 나왔죠. 자, K 방산의 수건, 수출입 은행법 통과, 폴란드 수출의 날개를 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지난번에 강의를 했던 거니까 그냥 한 번씩 같이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이제 수은법을 통해서 그 법정 자본금 한도를 늘려놨어요. 근데 이 우리나라 방산업 안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폴란드 무기를 1차 수출을 엄청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한도 소진율이 거의 꽉 차 있었던 상황인데 이 한도를 늘려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인해서 법정 자본금 한도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 한도가 98.5%에서 60%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융 지원 이력이 늘어났고 이로 인해서 추가 폴란드 수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좀 높아졌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여러모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은 실제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폴란드 2차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가까워졌고 좀 더 좀 기대가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을 K방산주 안에서 이제 원픽 종목으로 골라드렸었죠. 이때 날짜를 보니까 3월 7일이네요. 3월 7일 목요일날 이제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을 제가 이제 제시를 드렸고 이 종목이 지금 그 당시 대비해서는 대략 한 20%, 25% 정도 가량이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적인 상승률이 나왔기 때문에 뭐 신규 관점에서는 좀 눌림목을 기다려야겠지만 이거를 매수하고 나는 같이 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저는 뭐 조금 더 좀 높은 목표 수익률과 조금 더 좀 길게 보고 가져가는 전략은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LIG 넥스원이랑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후속 종목 개념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도 이제 뭐 반응이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 뉴스 말고 최근의 뉴스들을 보면은 뭐 여전히 한국 방산 기업들의 분위기는 여전히 이제 뭐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고 뭐 방산 수출 수주액이 2년 연속 100억 달러 돌파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도 K 방산주를 좀 쓸어 담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요즘에 이런 방산주들 외국인 수급들이 연속적으로 굉장히 좀 잘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만약에 현대로템도 랠리를 계속해서 지금처럼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는 측면에선 저는 새로 제시드릴 수 있는 종목으로는 한국항공우주라는 종목을 한번 좀 같이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워낙 뭐 많이 아는 기업들이시죠. 어떻게 보면 이제 항공우주 관련된 내용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또 방산 기업이기도 한데 월봉상 차트를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월봉상 차트 안에서 2022년도에 랠리 그리고 이 랠리가 바닥에서 이제 추세를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횡보를 하면서 위쪽으로 찔렀다가 저점 지키고 찔렀다가 저점 지키고 그러면서 돌파에 대한 의지들을 제가 좋아하는 윗꼬리 패턴을 월봉상 차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에 대한 수혜를 같이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아직까지는 주가 상승률이 두드러지게 나오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관심을 가지신다라고 하면은 수급표도 꼭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요즘에 분위기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현대로템의 후속 종목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이 한국항공우주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내용들이 좀 바빠요. 그죠? 첫 번째는 샤오미 전기차 얘기도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또 이제 방산주들도 봤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번보다는 2번의 무게감을 좀 실어보시고 2번보다는 3번에 더 집중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오늘 AI 데이터 센터 뉴스가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랑 그다음에 오픈 AI, 챗GPT에 만들어낸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랑 그다음에 오픈 AI가 같이 130조를 투자를 해가지고 AI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라고 시장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 처음 노출이 된 뉴스는 아닌데 시장에서 그 전부터 이제 관심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빅데이터 시장과 AI 시장에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는데 오늘 흐름을 보면은 이제 뭐 데이터 솔루션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 안에서도 새로운 모멘텀과 굉장히 강한 이슈로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시장에서 먹거리를 많이 가져올 수 있을 만한 큰 키워드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뭐 랠리를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8만 전자는 넘어섰고 9만 전자를 또 기대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추가 상승을 보여주고 전고점을 또 뚫고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오면서 랠리가 또 이제 나아졌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요즘 시장의 트렌드들을 보면은 AI 반도체, 이쪽이죠. AI 반도체,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일단은 시장의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엔비디아가 만드는 AI 칩에 HBM이라는 것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HBM을 거의 좀 석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자존심을 상한 삼성전자가 기술력으로 막 따라가면서 지금 이제 점유율 경쟁에서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HBM 관련된 종목인 한미반도체는 오늘도 신고가를 쓰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또 HBM 경쟁을 하고 이런 와중에서는 굉장히 좀 시장에 좋은 키워드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제 빅데이터 센터가 크게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30조 규모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거기 안에 필요로 하는 AI 칩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AI 시장과 AI 반도체 시장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큰 모멘텀과 지속적인,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극제를 넣어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했었을 때 데이터 솔루션이 오늘 상한가를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좀 간접적인 이런 이제 좀 데이터 센터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이 AI 반도체 HBM 쪽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오늘 직접적인 수혜와 기대감이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빅데이터 기업들이 오늘 장중에 급등을 하고 상한가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대표적인 빅데이터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약간 돌려서 반도체 시장으로 가고 AI의 전반적인 시장 이렇게 가지 말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노출이 확 튀어져 버렸으니까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순수하게 AI 데이터 센터라는 이 이슈 하나에만 집중을 해서 새로운 종목들을 좀 파보자고요. 자, 데이터 솔루션의 뉴스 기사들을 좀 볼게요. 오늘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 마이크로소프트랑 오픈 AI가 130조 원 투자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안에서 AI 모델을 구동하기 위한 전용 슈퍼컴퓨터 개발 프로젝트를 오픈 AI랑 마이크로소프트랑 추진을 하고 있다. 이거는 스타게이트라고 불리는 프로젝트고요. 향후 6년에 걸쳐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자, 다음 기사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중요한 내용들을 좀 글로 정리를 했는데 AI용 대형 데이터 센터에는 특수 제작이 된 수백만 개의 서버 칩이 들어갈 예정이다. 그럼 이제 엔비디아의 역할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AI 반도체 기업들의 역할도 굉장히 좀 중요해지겠죠. 자, 엔비디아를 비롯한 여러 업체에 다양한 칩을 사용하도록 특별 설계가 될 예정이고 예상 규모는 현재 현존하고 있는 최고 수준의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보다 예산 규모가 100배 이상으로 큰 규모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뉴스가 아니죠. 130조 원이라고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범위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납득하기가 어렵지만 지금 현존하고 있는 최고 수준의 데이터 센터 대비해서 100배 이상의 큰 규모다. 그럼 이거는 규모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큰 상황이고 요거는 당연히 시장에서 새로운 모멘텀을 끌어줄 수 있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데이터 솔루션과 더불어서 한싹이라는 기업이 오늘 또 장중에 급등을 했고 제가 이제 한 5시 정도까지 체크를 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18%의 장중 마감 그다음에 한싹이라는 기업이 시간에서도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 기업도 국내 최초 고성능 컴퓨팅 기업용 데이터 센터 등에 활용되는 인피니 밴드 기술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딱 읽어보시면은 빅데이터 기업,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슈와 이 모멘텀이 굉장히 좀 강하게 전달이 됐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데이터 기업들, 빅데이터 기업들이 급등을 하고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할 건 AI 데이터 센터가 지금 시장에서 우리나라 증시 안에서 이렇게 키워드로 작용을 하고 테마로 작용을 하면서 상한가를 가게 하고 시간에 상한가를 가게 하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구나. 일단 이거를 하나 좀 인식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빅데이터 기업 안에서는 이제 뭐 앞서서 보셨던 한싹이라던가 데이터 솔루션이라던가 이런 종목들과 더불어서 저는 모아 데이터도 오늘 뭐 반응이 나오긴 했지만 바닥에서 워낙 오랜 기간 동안 힘을 좀 응축해 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치가 더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이 종목도 같이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앞으로 거래량이 적은 눌림목 구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단기 수익 관점에서 새로운 관심 종목으로 이 빅데이터 기업 안에서는 여러 기업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저는 모아 데이터가 굉장히 그 연결고리가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셔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아 데이터는 AI 시장 안에서 이상 탐지를 뭐 기반으로 한 기술 기반으로 한 AI 또 전문 기업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기업과 더불어서 요즘에 재룡전기라는 종목이 굉장히 좀 잘 올라갔습니다. 재룡전기는 이제 뭐 전기, 전압, 전력 관련된 종목이죠. 근데 요즘에 과거에는 이제 뭐 남북 경협주 느낌으로 잘 갔었던 테마가 있었는데, 아니면 뭐 인맥주, 이제 뭐 출시 인맥주를 이제 부각이 됐었던 종목인데, 지금은 그럴 만한 모멘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에 대해서 또 파보니까 대략 뭐 2만 원대 주가에서 43,700원대까지 방금 보셨던 재룡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AI의 열풍을 탄 의외의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나왔죠. 그래서 전력 설비주가 3월 국내 증시에서 상승률을 상위권을 차지를 했다. 생성형 인공지능 AI 등이 발달하면서 전력 수요가 늘고 변압기 관련된 업체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그렇다.
이러면서 이제 뭐 AI의 열풍과 이 빅데이터 센터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부각이 되면서 새로운 테마들과 새로운 재료주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재룡전기는요, 3월 달 한 달 동안에 주가가 130%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새로 나오는 키워드로 우리가 무시를 할 만한 내용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특징주로 우리 기술, 전력 소모가 60배가 더 들어가는 AI에는 SMR이 딱이다. 그러니까 이제 또 AI, 그 다음에 또 AI 빅데이터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전력을 어떻게 감당을 할 거야. 이런 거는 이제 그 풍력이나 그 다음에 태양광 이런 거는 이제 감당이 안 되고, 원전 쪽으로, SMR이라던가 이런 키워드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계속해서 새로운 키워드를 좀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흐름들을 봤었을 때 재룡전기의 흐름을 타고 저는 광명전기도 그 다음에 이제 후속 흐름들이 반 정도는 충분히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보시고 관심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또 준비를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었던 테마들도 이렇게 막 불러 일으켜 줄 정도로 지금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슈는 지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느끼지 못하셨다라고 하면은 조금 좀 감이 좀 늦게 오실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느낌이 딱 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 4월 달에 시장 핵심 키워드는 AI 데이터 센터, 마이크로소프트랑 그 다음에 오픈 AI가 대규모 금액을 투자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을 4월 달에 주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벌써 오늘 뭐 상한가 종목들이 튀어나오는 걸 보면은 이제는 나는 시작을 할 거예요라고 시장에서 좀 암시를 좀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뭐 당연히 저의 원픽 종목 첫 번째 1순위 종목을 또 준비를 했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안에 이렇게 내용들을 좀 보시면 알겠는데, 저는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키워드를 쭉 보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자료들을 좀 찾아가 보고 하니까 이 내용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그다음에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실수의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AI 반도체처럼 앞으로의 미래 실적이 개선이 될 거를 기대하면서 실제로 퍼포먼스를 길게 보여줄 수 있는 섹터가 그다음에 테마와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해봤는데 액침 냉각이라는 키워드가 저한테는 가장 좀 강하게 키워드로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기가 좀 부족하니까 오늘 뭐 노란톡에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이 잠시 후에 시작이 되는 저희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조금 더 좀 정확하게 그다음에 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 데이터 센터가 서버를 이제 그러니까 중단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렉 같은 것도 뭐 이제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그러니까 열이 올라가는 문제에 항상 직면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버에 대한 발열 관리 자체가 이 데이터 센터에서는 이제 운영이나 관리를 하는데 핵심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의 운영 효율성을 측정을 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냐, 이런 거에 대한 지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들과 그 내용들을 봤었을 때 이 액침 냉각이라는 기술이 이제 뭐 흔히 말해서 그러니까 뭐 서버에 액체를 담고 뭐 이렇게 해서 아무튼 앞서서 말씀드렸던 요 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키워드가 이 액침 냉각이라는 기술인데 이제 뭐 이런 데이터 서버들의 수명을 늘려주고 그 다음에 뭐 굉장히 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효율을 늘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보니까 이 데이터 센터의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흐름들을 보면은 데이터 센터의 액침 냉각이 도대체 뭐길래 GST랑 제가 오늘 준비한 땡땡땡땡 종목이 이제 달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발열을 시켜라. SK이노베이션 미래 먹거리로 액침 냉각 시장을 공략을 한다. 확실히 키워드가 나왔죠. 데이터 센터에 발열을 시켜라. 그리고 미래 먹거리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는 액침 냉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과거에 반도체 랠리들이 나왔었을 때 노란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GST라는 종목을 메커스라는 종목이랑 같이 12월 달에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긴 한데 그때 이후로 GST가 이 액침 냉각의 이슈를 또 같이 가지고 반도체 이슈를 좀 같이 가지면서 최근에 뭐 1월 달, 뭐 12월, 1월 달, 2월 달, 3월 달 지나가면서
150%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뉴스 기사에서 키워드가 나왔죠. GST랑 제가 오늘 제시드릴 히든 종목이랑 액침 냉각이 뭐길래 이렇게 주가의 상승률이 150%가 나왔을까? 그리고 저는 오늘 GST보다는 우리가 바닥에서 새로 준비하고 대장주가 될 수 있지만 아직 덜 올라간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액침냉각 분야에서 글로벌 1위 기업이랑 협력을 하고 같이 진출한 액침냉각 키워드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150% 급등한 GST보다 더 강한 모멘텀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후속 랠리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종목을 잠시 후 8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제시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뒤에서 설명드리는 내용과 노렌톡에 안내 들으시고 많이들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저 다 못한 이야기는 잠시 후 8시에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주 1타 강사 김정혁 전문가님의 수업 듣고 오셨고요. 이어지는 무료 방송 어떻게 들어오는지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메뉴에 홈페이지 들어올 수 있게 링크 바로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들어오셔서 전문가님들 얼굴 밑으로 쭉쭉 내려오시면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빨간색 버튼 보입니다. 이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이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8시부터 진행됩니다.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밑으로 내려오시면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배너도 보이는데요. 이 배너 누르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장 대응할 수 있는 노란톡으로 연결되니까 눌러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